네,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만 너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환율이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모멘텀이 뚜렷해 보이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온기 확산입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밑에 밸류 체인들까지 강해서 그나마 좀 모두가 해피한 날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중에 관련 종목 하나 짚어볼 거고요. 오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된 말인 만큼 수출 현황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성장의 길 세 번째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이번에 흑자 전환에 이어 그 누구보다 성장의 길을 차근차근 잘 밟아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투자텔미 시작하겠습니다. 낸드 시장이 이제 워낙 좋다고 하니까 지금은 기판 그리고 전공정 위주로 시세가 먼저 났지만 오늘은 그 외에 소부장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한투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KC텍이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C텍은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연마하고 이 세정하는 장비와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요. 먼저 이번 3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41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 컨센서스인 102억 원보다 40% 정도 더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는데 3분기에 역시나 고객사 가동률 회복과 CMP 그러니까 연마 소재 매출 증가가 호조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장비 매출도 계속 늘고 있어서 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평택 P4 라인과 SK하이닉스의 M15X 라인으로 본격적인 장비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로 봐서 일단 성장세에 뚜렷합니다. 앞서 언급드렸었던 CMP 그러니까 연마 소재 매출은 작년보다 18%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비 부문도 당초 예상보다 선방을 하면서 이익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역시나 전망이 또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장비 입고 확대로 인해서 내년의 영업이익은 647억 원으로 올해보다 2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신사업인 초임계 세정 장비도 고객사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 매출이 본격화되면 주가 재평가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한투증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와 함께 목표 주가 오늘 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서 지난 10월 23일에 나온 기사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4일에 기사화된 건데요. 1년 내에 신규 CMP 장비를 삼성전자에 공급할 것이다라고 한 달 전에 기사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지금 공장 증설 현황을 봤을 때 1년 내에는 공급 확정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회사 측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CMP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평탄화, 세정을 담당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3분기 들어서 이미 CMP 장비 공급 증가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이 같은 분위기가 KC텍의 실적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었는데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장 초반의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 환율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오후장 들어서 지수 밀리고 있고 종목들도 밀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8% 넘는 강세 흐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다른 기판 주들이 갈 때 그 외 소부장주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잠잠했었잖아요. KC텍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된 날입니다. 품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쪽 수출 데이터 좋습니다. 디램 판매 가격도 긍정적이고 낸드도 좋아서 수출 데이터가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오늘 삼전닉스 장 초반부터 흐름이 상당히 강했었죠.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는 증착 판가가 좋아서 전공정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증착 관련해서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은 원익 IPS라고 텔레방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ESS와 리튬 전지 수출 또는 양극재 판가 관련된 수출 데이터도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ESS 관련해서 증권사 분석과 함께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기사였는지 바로 이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풀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미국이 ESS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면서 국내 배터리셀 업체들이 오히려 구조적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IM증권에서 정원석 애널리스트가 이제 얘기한 내용을 기사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업계 전략 중심이 지금은 전기차에서 ESS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중국산 ESS에 48.4%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낮은 한국 배터리셀 업체들이 안정적인 대체 공급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으로는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외에 삼성 SDI 그리고 LNF가 언급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소부장 쪽으로 가보면 낸드 업황 좋은 게 영향을 주면서 TCK, 하나머티리얼즈 관련 수출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PCB 수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판가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HRSG 보일러 쪽도 판가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4분기에는 관련주인 BHI나 S&T 에너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터빈 수출도 지금 판가가 전분기 대비 급증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 엔진이나 분행제도 수출 판가 급증해서 4분기까지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고용량을 포함한 변압기 그리고 전력 업황도 여전히 좋다라는 거 이번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관련 주들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아쉽게도 상승폭을 오후장 들어서는 많이 줄여 나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 나와줬고요. TCK가 하나머티리얼즈도 오랜만에 주가 반등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NF까지 오늘 2차 전지 쪽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1% 미만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투자텔미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케이락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피팅이나 밸브 관련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석유, 가스, 플랜트 분야는 물론 최근에는 반도체, AI, 항공, 방산 산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3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67억 원으로 무려 70억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일단 미국, 유럽, 중동 중심의 수주 폭증입니다. 배경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미국의 석유가스 개발 재개 그리고 EU의 공급망 자립 투자 확대 등으로 에너지와 플랜트의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난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지금 디케이락의 북미와 중동 생산 라인 현재 풀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존 산업을 넘어서 신성장 분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제조 라인, AI 데이터 센터, 로봇, 전기차, 인프라 등에서 배관 연결 기술이 필요한 만큼 신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항공, 방산 분야에서도 이 국산 피팅 기술력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부터는 항공과 방산용 부품 다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고 조선과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도 해양 설비용 제품 공급을 확대하며 한국과 중국의 조선사 그리고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대응 중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디케이락은 산업의 구조가 전환되면서 수혜 기업이 됐고 향후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중에 무려 18%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고요. 9월 중순부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실적에 힘입어서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 유지를 하며 1,8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도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재료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오늘 아침에 좀 반등이 들어가다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빠지면서 어떤 상승폭을 좀 내주고 있는데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남아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이겨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내용 세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반등의 삼박자가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죠. 지난주부터 이 고용 지표가 다시 둔화가 되면서 12월 달에 있을 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이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 대량 해고자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이 유입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죠. CPI 발표에서 또 물가가 둔화가 된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가 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강세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아마 이제 어떤 그 환율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셧다운 해제, 일단 우리 오전 시간에요. 미국 상원에서 이제 표결 통과됐고, 하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원에서 언제 표결이 들어가냐?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입니다. 수요일 밤이죠. 수요일 밤에 이제 하원까지 통과가 되면은 드디어 미국 시장에서 셧다운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나 또 달러 강세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외국인이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환율이 좀 이제 환율 급등했던 부분이 좀 추측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던 건데 지금 다시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라든가 또 내일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확정될 내일 밤에 미국 셧다운 해제 이런 걸 본다면 환율은 뭐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못 샀던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AI 버블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주말 동안만 하더라도 젠스랑 CEO가 계속해서 확인해줬고, 또 메타의 대규모 투자가 나오면서 지금 AI 버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디램가에 계속 폭발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디램과 랜드를 사기 위해서 27년 생산량까지 물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 3년 동안 어떤 고수익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AI 버블까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하락 이유는 무역 분쟁 우려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장 끝나고 이제 지금 네이버 밴드에다가 하나 올려놓을 거니까는 그거 참고하신다면은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계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조정 시에 또 우리가 담아야 될 그런 종목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매니저님? 네, 가격적으로는 지금 11만 500원인데요. 코미코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코미코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삼성 파운드리에 준비된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 메모리 값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올라갔던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 살아나고 있는 거죠. 지난 여름부터 이제 테슬라, 그다음에 애플 이런 쪽에서 이제 수주를 따내기 시작했고, 일단 이 삼성의 갤럭시 폰이죠. 엑시노스가 탑재가 될 걸로 알려지면서 그 엑시노스를 삼성 파운드리 이나노에서 생산할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가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가 곧 가동에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 코미코 같은 경우는 국내 수정 장비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애리조나하고 텍사스에 이제 현재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살아날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코미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를 이제 세정하고 코팅하는 장비 전문 기업인데, 이 어떤 반도체 부품을 세정하고 어떤 잔여물을 완전 제거해서 코팅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파운드리를 살아날 때 가장 이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제 이 엔비디아 블랙웰이 미국서 생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엔비디아 블랙웰이 미국서 생산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코미코가 지금 TSMC까지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삼성 파운드리 최대수의 지금 코미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6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선절가는 10만 원으로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GST 마지막으로 리뷰해 볼게요. 네, GS도 지금 엔비디아 블랙웰 루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냉각 비용이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 냉각 장치를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이 또 GS거든요. 예, 그런 것쯤에 있어서 GS가 지금 최근에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꽤 잘 올라서고 있는데 여전히 GS 같은 경우는 조정수 매수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은 시장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정된 종목 몇 개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제가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무료 방송이 없고요. 어제 올려놨던 유튜브에 무료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무료 주식 밴드를 검색해 보시면은 항상 이 시황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조정의 이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올려놓을 거니까는 네이버 밴드도 좀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